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TV입니다. 어제 밤에 늦게 코스피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는 3분기 실적 기대주 어제 몇 종목 올려드렸죠? 6종목 올려드렸죠? 영상으로 6종목 올려드렸고 전체로는 37종목이 이제 어제 코스피에서는 37종목이 제가 찾은 종목인데요. 뭐 제가 찾은 종목이지만 사실 전체를 다 들여다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저도 어, 그 코스피 코스닥에서 그 증권사들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종목들이 한 한 200종목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다 찾아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50% 이상 늘고, 그 다음에 실적 자체가 2분기보다 더 높아지는, 2분기보다 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종목들로 추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37종목을 찾았고요. 코스닥은 58종목을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이 종목이 좀 더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검색을 한 종목은 코스닥은 한 550종목 정도 되고요. 코스피가 650종목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00종목이 조금 안 되게 검색을 해서 이제 그 중에 이렇게 솔팅을 해갖고 이제 추려낸 건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변화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2분기 때도 똑같은 이 작업을 했었고 1분기 때도 똑같은 작업을 했었는데요. 2분기 때 전혀 한 종목도 찾아지지 않았던, 검색되지 않았던 섹터에 종목들이 대거 포함되기도 하고, 또 어, 종목별로 업종별로 꾸준한 종목들도 있지만 최근에 부진을 딛고 갑작스럽게 3분기 실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들이 이제 많이 찾았는데, 그 종목들 중에 몇 종목은 어저께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최근에 뭐 바이오사이언스 어제 보여드렸지만 최근 한 1, 2주 사이에 50% 정도 올랐거든요, 주가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가가 크게 튀어오른 종목, 이미 튀어오른 종목도 있어서 지금 추격 매수를 하는 게 괜찮을까? 이런 우려가 살짝 되기도 하는데요. 되는 종목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아예 움직임이 없는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들도 있어서 그 이렇게 3분기 실적을 들여다보고 3분기 실적 개선이 뚜렷한 그 종목들을 상대로 투자하는 것은 뭐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전문성 내지는 개인들보다 한 발 앞선 그런 투자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제가 주도주 찾기에서도 계속 보여드렸고, 또 외국인 기관 수급에서도 계속 보여드리면서 최근 한 3주 사이에 그 외국인 기관 수급 토요일마다 이제 전해드리는 거기에서 다뤘던 종목, 그 다음에 주도주 찾기에서 나왔던 종목들이 대거 포함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미 한 2, 3주 사이에 그 전부터 외국인 기관들이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외국인 기관이 사면서 주가가 크게 튀어오른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사긴 사는데 아직은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있다는 거, 엄청 좋은 기회죠. 일단 개인들이 지금 그런 정보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모르고 있거나 또는 아주 극소수들만이 알고 있거나 그럴 경우, 개인들은 뭐 매수를 해도 그 에너지 자체가 좀 힘이 미미하니까 어, 외국인 기관들이 발빠르게 3분기 실적 기대 종목들로 많이 옮겨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이 작업을 하면서 물론 뭐 그 전에 종목별로 이 종목 괜찮은데 저 종목 괜찮은데라고 생각했던 적은 있지만, 아예 전체 종목을 다 들여다보고 이 종목별 업종별로 나눠가지고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정보와 힌트를 얻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한 지금 1시간 됐나요? 1시간 안 됐죠. 지금 이 트리온스방 텔레그램 전체 카톡방이랑 그 다음에 저희 커뮤니티 방에다가 이제 다 올려드렸습니다.
9시 8분에 올려드렸으니까 지금 1시간이 좀 넘었네요. 예. 그래서 올려드렸는데 이제 이거를 꼭 이대로 뭐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겠죠. 뭐 실적이 늘 좋다고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모멘텀들, 수급들, 뭐 각종 하루하루의 뉴스, 이슈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게 되니까 이대로 움직일 수는 뭐 없겠죠. 움직이진 않겠죠. 근데 대체로 확률을 높이는 경우죠.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오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제가 지금 찾은 종목이 코스피의 37 종목, 코스닥의 58 종목밖에 안 돼요. 전체 종목 중에. 그러면 1%도 안 되는 거죠. 굉장히 희귀성을 갖고 아주 뚜렷한 실적 전망이 예상되는 종목들 중에 특히 이 95 종목,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코스닥 종목도 6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코스닥은 58종목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 어제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이렇게 주가가 미리 튀어오른 종목들을 좀 빼고 나면 이제 50종목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이제 업종별로 구분해 놓고 있다가 주가가 좀 흔들린다, 요동친다 할 때 매수를 탁 하는 거죠.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들고 가든가, 뭐 3개월 정도를 꼭 들고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3개월 정도를 들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갖고 있다가 뭐 급등이 나오면 뭐 정리를 좀 하고 하면서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 자체를 리밸런싱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분기마다 계속 이 실적 전망 종목들을 검색을 해서 계속 리밸런싱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게 최근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을 담는데 유용하게 써먹었고, 또 강원랜드 지금 들고 가고 있고, 에코프로 BM 비중 계속 늘려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실적 기대 때문에 그런 건데, 에코프로 BM이 갑자기 실적 전망이 좋지 않으면 저는 안 들고 가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안 사죠. 그런데 꼭 실적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실적 전망이 지금 나왔지만 이 실적 전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닌 게 2분기 때도 보면은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좋았다가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게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죠. 뭐 위메이드 같은 종목이 그런 종목이고, 또 뭐 YG엔터 같은 종목도 그런 종목인데, 이제 오늘 다시 그 소개해드리려는 이 종목들 중에 다시 위메이드와 그 YG엔터를 담았는데요. 2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은 여러 가지 일정들이 뒤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위메이드도 게임 신작이 6월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2분기는 좀 지나가고 3분기 실적에 담길 텐데, YG엔터도 블랙핑크 뭐 이제 복귀 소식 나오면서 며칠 전에 급등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약간씩 일정들이 뒤로 밀린 것이지 3분기 실적 기대가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오늘은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그 종목들을 우선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추가로 더 몇 종목을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은 업종별로 골고루 배분을 했는데요. 이 종목들이 그 업종 내에서 3분기 실적 기대가 가장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더 좋은 종목들도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3분기 때 영업이익 3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16종목을 따로 추려서 오늘 아까 알려드렸는데, 그 종목들은 또 하나도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또 제가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분류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피는 어제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 위주로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총 상위주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종 내에서 가장 실적 개선이 뚜렷한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종목은 당연히 시총 1위 에코프로 BM입니다. 뭐 지금은 숫자상 착시 효과 때문에 시총이 좀 뒤로 밀린 것처럼 보이지만 7월 15일 날 무상증자 물량 들어오고 나면 다시 이제 시총 1위로 복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기 컨센서스를 보면 2분기에 128%가 늘어난 660억 원대, 매출액도 9,200억 원대를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00%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분기 실적 엄청난 실적을 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꾸준히 뭐 꾸준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2차전지 내에서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에코프로비엠보다 더 뛰어난 그 퍼포먼스, 더 엄청난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이는 종목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업종 내에서 가장 좋은 종목 1위 종목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렇게 엄청난 종목을 일찌감치 미리 찾아서 지금 계속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확대해 나가고 있고 하는 것은 좀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적을 가지고 또 차트 분석을 곁들여 가면서 계속 이제 관심 종목으로 갖고 있던 상황에서 작년부터 계속 이제 그 매수 매도를 이제 반복을 하면서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고 이걸 여러 차례 한 3번 정도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 넘는 수익을 거둔 적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다시 사가지고 또 괜찮은 지금 수익을 거두고 있는 이 되게 저한테는 굉장히 효자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 계속 작년 이맘때 이때도 에코프로비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방송에서 너무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건데요. 이제 3분기 때도 영업이익이 730억 원대로 81% 전년 동기 대비 81%, 4분기에도 176% 계속 성장합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4분기 때는 매출액이 1조 원을 분기 매출액이 드디어 1조 원을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무려 109%, 작년 4분기 보시면 5천억 원이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4%가 늘어난 건데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연간으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올해 매출액이 3조 5천억, 작년에 얼마였냐면 1조 4천억. 작년에는요, 전년 동기 대비 73%였거든요. 재작년에 8,500억.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지 아시겠죠? 올해 매출액이 140%가 늘어납니다.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2,570억 원 예상이 되고요. 123%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3조 5천억이라는 올해 매출액이 내년엔 어떨까? 4조 얼마가 되지 않을까 하고 딱 보니까 5조 1천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매출액이. 그럼 내후년에 어떻게 될까요? 내후년에 7조 3천억입니다. 와, 진짜 분기 매출액이 10조 원을 넘는 게 앞으로 한 3년이면 와, 분기가 아니라 연간 매출액이 1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엄청난 실적. 그래서 영업이익도 5,800억 원까지 2024년 되면 늘어나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계속 투자를 합니다. 계속 벌고 계속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2023, 24, 25년도까지도 좀 대비해서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헝가리였나요? 엄청 이제 얼마 전에 그 새로 또 투자 계약 맺었던 그거를 보면은 2025년도에 대비한 투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은 이 지금의 상승세를 중간에 뭐 멈추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뭐 엄청나게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2차 전지를 지금 우리 한국 시장에서 최근 한 오래되진 않았어요.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가장 핫한 업종, 가장 성장성이 담보된 업종이라고 보면 그 중에 대장주는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지만 2차 전지 소재주로서 성장성을 딱 놓고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단연코 1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종목이 이제 무거워졌어요. 덩치가 너무 커져서. 그래서 2차 전지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비엠이 너무너무 좋은 종목이지만 좀 더 가볍고 좀 더 그 영업이익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뭐 수백 %씩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이 지금 제가 출연한 이번 이 작업에서도
2차전 지주들이 여러 종목이 이제 나왔고요. 에코프로비엠보다 좋은 종목들이 몇 종목이 더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초록색 241선에 닿을랑 말랑 하던 이 두 차례의 기회, 이 유례 없는, 최근 2, 3년 동안 유례 없는 타이밍이었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늘리기 시작한 타이밍이 이 초록색 동그라미의 끝에 241선 이탈할 때 이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요즘에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때부터 매수해서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최근에 초록색 동그라미까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여기서 한 번 더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너무 좋죠. 지금 일봉 차트 놓고 보면은 상승세가 좀 완만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저점에서 이제 탈출해서 올라가는 상황. 지난번 갑자기 그 권리락 나오면서 이제 15만 얼마까지 갔었잖아요. 이게 권리락 나오기 전에 가격으로 따지면 60만 원을 돌파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저 자리가요 기준점이라고 생각해요. 저 자리까지 이제 다시 또 밀어 올릴 거고, 저 자리 깹니다. 저 자리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생각보다 이른 시각에 이제 안에 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자리를 가는 게 15만 원인데요. 지금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제 뭐 2만 원 눈앞에 이제 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3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뭐 이달 말쯤 나오거나 다음 달 초쯤 나오겠죠. 나오고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옮겨가는 순간 다시 한번 증권사들이 또 목표 주가 올리고, 이런 이제 같은 패턴의 3개월마다 있는 그런 같은 패턴의 이 움직임이 있을 거고, 주가는 다시 한번 레벨업을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저때 올해 초 1월 말 2월 초에 있었던 RSI 과매도 구간은 정말 아까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때는 또 나름대로 굉장히 위기감이 막 있었고 급락을 하고 난리가 났었던 때였는데, 저런 자리를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야, 저 RSI 과매도 자리가 없었어요. 2020년 이후에. 그래서 너무 아까운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동평균선 지지로만 봐도 지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121선, 241선 부근까지 갔을 때, 야, 이때 너무 좋았고요. 파란색 화살표 보시면 MACD도 그때 바닥에서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 기준선 돌파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되면은 당연히 기준선, MACD 기준선도 더 높아지면서 골든크로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시총 2위, 코스닥의 시총 2위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어제 셀트리온은 제가 코스피에서 이제 선별한 37종목 안에 포함이 안 됐어요. 보여드리진 않고 말씀으로만 드렸죠. 멘트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셀트리온은 성장성이 좀 둔화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전혀 달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분기에 보시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0% 이제 역성장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돼요. 매출은 늘어납니다. 4% 정도 늘어나는데, 이게 3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684억 원으로 작년 4분기 같은 그런 600억 원대 후반대를 기록하면서 210% 성장,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210% 성장이라는 것은 이 대형주가 진짜 엄청난, 왜냐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에코프로 BM 같은 엄청난 실적 퍼포먼스 보여주는 종목도 80%대인데 210% 2배 넘게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매출액도 25%, 5천억 원 돌파. 그러면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단연코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이거는 바이오 업종 전체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최고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 지금 되게 중요한 그 상황이고요. 저는 조만간에 이 3분기 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가격 역전도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셀트리온 제약은 일단 코로나19가 변수긴 한데, 지금 고덱스라든가 지금 주요 제품들의 좀 판매 제동이 살짝 걸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해외로 계속 뻗어나가는 느낌이 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그룹의
그 어떤 모멘텀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발력을 계속 장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 매출처, 주 실적의 어떤 근원이 해외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먼저 이제 막 치고 나갈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뭐 계속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추천해 드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거는 너무 잘했던 거죠. 다른, 그러니까 어, 장기 투자하기에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다는 느낌이 좀 있죠. 내년, 내후년에 갖추게 될 어떤 라인업들을 생각해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끊임없이 그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고요. 이걸 진짜로 연간으로 보면요. 지금 올해 그 초반에 실적 우려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그런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좀 초반에 우려가 있었음에도 2,500억 원대 넘게 되고요. 내년에는 3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0년에 최고치 찍었던 때보다는 조금 못 미칩니다만 2024년쯤에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 진짜 실제로 유플라이마라든가 지금 새롭게 갖추게 될 그 라인업에 실제로 해외 반응이랑 이런 것들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앞으로 좀 당분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은 진짜 이거보다, 이게 지금 1년치 일봉인데 이거보다 더 넓혀서 보면은 정말 참혹합니다. 2021년 1월부터 보면 진짜 참혹해요.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근데 그 RSI 지표상으로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두 군데가 이제 저점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왔던 때고, 그 이후에는 과매도 구간에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1년 이후 처음으로 과매수 구간까지 밀어 올렸죠, 최근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빠질 거라고, 며칠 전이었죠. 그 제목에다가 하락 전환 우려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 RSI 지표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또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고 과매수 구간을 좀 살짝 벗어났죠. 그래서 지금 그 아래 꼬리 달고 5일선까지 반등이 나왔거든요. 11선 밑에까지 빠졌다가,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11선 부근까지 밀리면, 만약에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만 좀 놓고 보면 이게 상승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는데 중간에 짧은 어떤 그 눌림이다. 뭐 눌림목 아주 간단하게 짧게 눌림목을 주고 다시 올라가는 거라면 1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거고요. 약간 더 밀린다. 그러니까 보통 한번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던 종목들이 빠지면은 21선 부근에서 재반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밑에 이제 21선 부근까지 대략 어, 한 6만 7천 원대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6만 7, 8천 원대 될 것 같은데, 그 21선 부분까지 좀 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지금 RSI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한 60 이하로 좀 빠진 다음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짧게 보면 그렇고요. 길게 보면 실적 기대가 매우 높은 그런 종목이라는 걸 우리가 감안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지금 제가 시가총액 순서대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위메이드는 딱 봐도 지금 굉장히 빨간 색깔 글씨가 많죠. 어,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80% 영업이익이, 주가도 대충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실적이 워낙에 깨졌고요. 2분기도 마이너스 56%,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실적이 1, 2분기에 위메이드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미래 가치만 보여줬죠. 위믹스 세상이 엄청날 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가까이에 지금 당장 돈을 벌어가면서 거의 그쪽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위믹스 세상 저 멀리 펼쳐져 있는 곳은 굉장히 멋있는 곳인데 돈도 엄청 많이 벌고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길에 지금 현재 돈을 못 벌고 있으니 답답한 겁니다. 이제 금리 올라가는 이런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실적으로 증명을 해 보이는 종목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3분기부터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3분기에 매출액도 1,800억 원대 가까이까지 올라가서 183%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386억 원으로 121%가 늘면서 지금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은 그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도 거의 영업이익 400억 원 가까이를 찍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위메이드도 역시 1분기와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완전히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기대치가 반영되면서 최근 주가 흐름이 좀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걸 연간으로 봤더니 작년에 보시면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그러니까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기대치가 높았던 건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충족을 좀 못 시켰던 거고, 올해도 3, 4분기에 그렇게 좋은 실적이 나와도 매출은 89%가 늘겠지만 영업이익은 조금 빠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실적이 연간 실적의 마이너스로 만든 주 원인이 1, 2분기가 다 지나가 버렸고, 지금은 3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영업이익의 거의 뭐 2배 가까운 85% 성장, 또 매출도 34% 넘어서 8,500억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 매출액이 한 1조 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위메이드의 성장성은 사실은 정확하게 딱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딱 3분기부터 2분기까지는 최악이었고 정말 좋지 않았고, 이제부터 시작해서 그 멀리 펼쳐져 있는 것으로 보였던 위믹스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건데, 주가 보시면 작년 11월 고점을 찍고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올해 1분기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부터 60일선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빠진 거죠. 그래서 지금 24만 5천 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작년 말에 20만 원 정도까지, 19만 원대 후반까지 빠졌다가 여기서부터 밀려서 지금 5만 원대까지 내려온 건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5월 달에 이 RSI가 저점을 기록하면서 481선의 지지를 받았던 부분,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그 481선마저도 깨져서 그 481선 아래쪽에 있는 현재 구간이 매수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게 막 들어오진 않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옮겨가면 굉장히 큰 폭발력을 갖고 이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위메이드는 2분기까지는 좀 우울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근데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 위메이드보다 영업이익이 더 전년 동기 대비 121%인데도 이 종목보다 더 높게 나오는 그 종목들이 또 더 있어서, 이 게임주는 좀 두루두루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위메이드가 1등이 아닙니다. 그거는 좀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시총상위주 중에 이제 제가 꼽은 실적 기대주 파라다이스인데요. 파라다이스 뭐 중간에 영업이익 보시면은 작년 4분기, 1분기, 2분기, 올해 2분기까지 3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적자가 나왔다는 거죠. 매출액도 2분기 때는 살짝 아주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작년 4분기, 3분기에는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333억 원으로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3분기 때는 이게 133억 원으로 작년 3분기나 뭐 작년도, 재작년도 수준으로 회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175%가 늘어난다. 매출액도 1,500억 원을 돌파한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와 있고요. 이게 4분기가 되면 매출액은 거의 2,000억 원 가까이, 영업이익은 260억 원 정도로
아주 크게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파라다이스도 2분기를 완전 저점으로 3분기부터 아주 큰 폭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강원랜드 보여드린 것처럼 강원랜드에는 많이 못 미쳐요. 이런 숫자들이. 그런데 또 이 파라다이스가 갖고 있는 이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카지노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제 여행 수요 이런 거와 맞물려서 기대감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강원랜드 같은 이제 국내 그 관광객 국내 수요로만 운영되는 카지노가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의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이제 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듯이 파라다이스가 그런 느낌의 기대를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관심 종목으로 분류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연간으로 보니까 올해까지는 적자가 이어집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4%가 성장. 작년에는 까였잖아요. 재작년에도 뭐 반토막이 났었고, 근데 올해는 매출액이 늘고 내년에 매출액이 9천억, 내후년에 1조 원을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은 올해까지는 일단 180억 원 적자, 그리고 내년에는 936억 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아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위메이드처럼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3분기 이후에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이 바닥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봉을 보니까 지금 되게 좋은 자리 아닙니까? 딱 그 6월 23일 날 12,700원 저점에서 이제 반등하려고 하는 꿈틀꿈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밑에 MACD 보시면은 6월 23일 이제 저점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동그라미 파란색 동그라미 쳐놓은 것처럼 이제 MACD 상으로 골든 크로스가 이제 나오는 거죠.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빨간색 동그라미는 RSI 과매도 구간. 그래서 작년에 사실 8월에도 좀 있었는데 이 8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그리고 이번에 한 번. 그래서 이번에는 6월 23일 날 있었던 12,700원, 한 13,000원 언저리 정도는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적이 지금이 바닥이고 내년 내후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결국에 지금 1년치 연봉상의 주가 최고액이었던 게 이제 작년 10월 달에 그 18,000원대 넘어갔던 그 자리, 이 자리까지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여기까지 가려면 40%, 30%, 한 40% 가까운 성장이 나올 수 있다.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심택이라는 코스닥 반도체 종목인데요. 2분기하고 3분기가 달라진 점은 3분기에 지금 제가 찾아낸 특히 코스닥의 58종목 중에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가 실적이 완전히 돌아섰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반도체의 실적 성장이 크게 개선된다는 거예요. 3분기부터. 그러면서 이제 심택이 지금 제가 찾아낸 종목들 중에 시총이 가장 높아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2분기 때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이 905억 원, 3분기 때 931억 원. 그래서 2분기 때 189%, 3분기 때 84%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게 올해 1분기와 작년 4분기에 뭐 400 몇 퍼센트 이런 것보다는 못하지만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매출액도 4,400억, 4,500억, 4,600억 하면서 계속 늘어납니다. 분기 매출액이. 반도체에 진짜 아주 IT 반도체 쪽에서 가장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간으로 보니까 작년에도 94%가 늘어서 1,700억 원대 영업이익을 찍었는데 올해 3,600억 원으로 106%,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내년에 영업이익이 성장률이 10%에 채 못 미치는 정도가 될 거라는 거고, 내후년엔 6%대. 그래서 이 심택의
어떤 성장세가 내년 이후에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은 좀 있겠다. 이렇게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번 2분기와 3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또 한 번의 기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년치 일봉을 보면은 쭉 꾸준히 상승 주가가 1년 전에 22,000원이었는데 이게 58,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빠져서 지금 241선도 이탈 그리고 481선까지 가진 않았지만 이제 횡보하면서 이제 반등하려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자리는 되게 좋아 보이고요. 자리는 지금은 딱 21선 부근에 있어서 이제 방향을 위로 틀지 아래로 틀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지만 MACD를 보면은 기준선 위로 골든크로스가 지난주에 나와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고 RSI도 똑같이 역시 저점 부근에서 과매도 구간을 지난 다음에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당분간 조금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은 빠지진 않고 여기서 21선 위로 올라타고 나면은 그 다음에 241선인데 그러면 4만원대 위까지는 일단 상승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5월 말부터 해서 너무 많이 빠졌네요. 지금 5만 한 4천원, 3천원대 정도에서 3만 5천 원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3분기 실적 기대감과 또 2분기 실적 발표 부근 그러면은 증권사들의 어떤 목표가 상향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다시 241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자, 마지막 종목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1분기 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8%, 작년 4분기 때 마이너스 5% 정도니까 계속 실적이 고꾸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2분기에 영업이익이 108억 원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9%가 늘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매출액도 900억 원대 회복이 되는데요. 3분기 보면은 226억 원 영업이익이 143%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4분기는 뭐 229억 원, 액수로는 3억 원이 늘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38%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일단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역시 YG엔터도 1분기 지나고 2분기 때 어느 정도 다진 이후에 하반기로 지나갈수록 이제 엄청난 그 실적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거를 연간으로 보니까 2022년도에도 626억 원 영업이익이 그래서 116%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도 계속 좋아집니다. 매출액도 5천억 원 돌파, 영업이익도 762억 원, 내후년에는 829억 원 이렇게 그 좋아지는데 이제 아까 신택처럼 그 성장세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죠. 그리고 그 YG 엔터테인먼트 말고 이 엔터 업종 내에서 또 YG 엔터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어서 YG 엔터도 역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엔터 업종 내에서 탑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간 주의라기보다는 더 좋은 종목을 찾는다면 또 그것도 어, 다른 이렇게 두루두루 엔터주 업종에 두루두루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엔터주는 우리 코로나 또 확산세가 약간의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 콘서트 같은 것들이 지금 계속 확대가 돼야 되는데 워낙 최근에 지금 한 하루에 2만 명 이상씩 막 나오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들이 약간의 변수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거를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하이브의 BTS 뭐 급은 아니지만 BTS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에서 손에 꼽는 어떤 아티스트라면 우리나라에서 그 뒤 두 번째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는 진짜 이 폭발력을 갖고 있는 그 아티스트는 블랙핑크거든요. 그 블랙핑크가 이 컴백을 한다는 것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어요.
왜냐면 그걸 보여줬잖아요. 며칠 전에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블랙핑크의 이제 컴백과 활동과 앨범 판매량과 어, 음원 이런 거 판매량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어, 지금은 그 와이젠터의 어떤 그 아티스트들이 좀 큰 대형 이제 가수들이 많아서, 만약에 이 리오프닝 상황이 중단되지만 않는다면, 어떤 뭐 그 콘서트 인원에 뭐 제한이 있다거나 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와이젠터도 굉장히 좋은 그 흐름을 내년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분기 때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많이 까졌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들의 복귀가 늦어졌고,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길어졌고, 그래서 그게 와이젠터에 조금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반기에는 역시 그런 것들을 다 회복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코스피, 오늘 코스닥의 종목들을 제가 분석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전혀 2분기 때 등장하지 않았던 업종의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보인다는 게, 그게 되게 특이한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업종 내에서도 실제로 실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또 다르더라. 그거를 좀 많이 알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들면은 뭐 바이오도 그렇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이렇게 어 업종 자체는 지금 계속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고,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는 증권사들의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고, 기사도 쏟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실적 전망치를 보니까 모든 업종이 골고루 다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모든 종목이. 그 실적 회복이 3분기 때까지만도, 까지도 어렵고, 4분기 이후에 회복되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3분기부터 튀어오르는 종목들은 좀 소수예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찾아서 미리 투자해 놓는 것은 선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골고루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